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박 전 시장의 위력이 엄청나게 미치고 있다면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의미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난 뒤에 이제 처음 그 피해자가 언론 앞에 섰어요. 네. 물론 뭐 언론에서 생중계를 한다든가 또 뭐 영상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만은 직접 나서서 자기 목소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차 가해를 멈춰달라. 당신들이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나도 용서를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네요. 네, 저는 뭐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참 저 피해자가 저렇게 기자회견 한 것도 굉장히 용기구나. 예.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저 사람이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죽음으로써 오히려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본인이 박원순이 죽으니까 법정에서 다퉜으면 그렇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그 피해까지를 자기가 뒤집어 쓴 거죠. 모든 집을 뒤집어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민주당 보궐선거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박원순 성폭력, 성추행 때문에 죽음을 선택을 해서 그 보궐선거잖아요. 근데 정작 박원순 성추행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원도 개정해서 투표해서 안 하기로 해놓고 민주당 후보 냈죠. 정의당은 오히려 안 냈잖아요.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남인순 특히 남인순이가 국회의원이 이번에 박원순 때 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박원순한테 전화해서 박원순한테 제보 온 거 피해 아닙니까? 사실을 박원순한테 얘기해가지고 박원순 죽는데 일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남인순이는 우기는데 본인은 뭐 피해 사실 얘기한 게 얘기한 적도 없고 나도 몰랐다. 무슨 일이 있냐?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데 전화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남인순이를 또 박영선이가 또 잘못한 거예요. 선거 캠프에 선거 본부장으로 선대 본부장으로 남인순을 기용을 했어요. 거기다 진선미 고민정까지 그렇죠. 뭐 대변인이나 대변인 뭐다 다 하니까 자리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상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과는 건성건성으로 한 거죠. 이낙연 대표 미안하다 사과한다 박영선도 해놓고 진정성 있는 거는 하나도 행동을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사과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박영선이가 이번에 서울시장 되면 나는 서울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리가 있겠냐. 그런 불안감, 그런 공포심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친여매체 기자 하나가 박원순 죽음 전후로 된 책을 쓴대요. 책을 냈대요. 냈대요. 나왔대요. 비극의 지금. 탄생이라는 그런 책을 근데 낸 것 같아요. 그게 박원순을 주로 옹호하는 내용이 많답니다. 저는 책을 안 봤는데. 뭐 그러니까 민주당부터가 님의 뜻을 뭐 이어가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따르겠습니까? 그런 뭐 표를 걸었잖아요. 그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그때 뭐 임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때 맞네요. 또 뭐 서울시장 나간다는 사람은 박원순은 우상호 내 롤모델이다. 또 박원순 와이프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다. 그래갖고 손편지까지 썼지 않습니까? 자기 속옷 입은 사진을 여직원한테 밤에 보내고 신체 밀착하고 뭐 이런 게 성추행이 아니면 뭐가 성추행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박원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민주당이 페미니스트 정권을 내세웠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저렇게 오히려 2차 학대를 가한 사실. 저는 그 여성이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좀 더 보호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성가족부도 참 욕하고 싶어요. 성추행 박원순 사건 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성인지 학습 기회에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그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장관이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버린 이 답답함, 두려움, 무력감 이런 것을 엄청나게 느꼈고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왜곡한 정당에서 선거에 이기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렇죠. 너무 두려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또 저쪽에서는 이거 정치적 저의가 있네. 어디서 이거 꼬드긴 거 아니야? 말하자면 사주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제기를 하네.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나 이렇게 피해 당했는데 저런 정당에서 또 서울시장 되면 나 또 피해 입을 거 아니냐? 뭐로 저는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남인순, 고민정, 진선미 3인방.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예. 안철수가 저 사람들 선거본부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박영선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무시하는 홀대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고 일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니, 어제는 남인순이나 그 3인방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문제를 제기한 건데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는 그런 게는 달인이에요. 쫓아내라는 게 그게 무슨 가부장제고 그렇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죠. 남성이 그거고. 그러니까 어제도 박영선이가 기자들이 기자회견한 거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한 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박영선이가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가지고 밤에 SNS에 올린다고. 근데 거기다 올린 게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짊어지는 걸 뭘 짊어져요? 네? 김태년하고 이낙연이는 나 뭐 들어보지를 못했다 무슨 소리야 하고 딴청을 부려버렸대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 지지자들이 요새 급격히 돌아서고 있는 게 저런 문제죠. 여성의 성 문제. 자기 딸이 저런 직장 상사한테 딸이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힘들게 공무원 돼서 직장 상사 60억 넘은 직장 상사가 속옷 차림 온 거를 자기 딸한테 보내줬다.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신체적인 접촉하고 여성층이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또 그렇죠. 지지 세력인데 특히 젊은 층들. 근데 지금 젊은 층이 민심이 떠나고 있어요. 여성들이. 아니,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가짜 사과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반성하면은 무슨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조치가 없잖아요. 말로만 미안하다 하는데 뭘 했어요 지금? 저는 서울시청 시장실에 있는 6층 사람들 그 수사도 또 어영부영 했잖아요. 어영부영해갖고 다 무혐의 그냥 끝나고 박원순 휴대폰도 경찰이 조사하다가 박원순 가족들한테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도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저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쪽으로만 자꾸 나오니까 피해자 저는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자기 뜻을 밝힌 거 저는 상당한 용기로 필요하고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격려해주는 그런 노력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의원 같은 사람은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텐데요. 저는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호소인도 책임을 져라. 의원직 사퇴하라. 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제보를 받아갖고 얼른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 같으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뭐 죽음을 사주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전부터도 뭔 일만 나면 저쪽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잘 죽어요. 끝냈잖아요. 잘 죽어요. 이낙연, 보각기 문제 옵티머스 그 사람도 자살했죠. 또 가서 잘 조사받고 검찰 그러고 나가서 그냥 자살해버리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사건 자체가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 없었던 뭐야 지금 뭐 제대로 공소권 없음 그걸로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 수사 요새 한다 소리 못 들었어요? 이성윤이가 깔아 뭉개버리니까. 뭉개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총장 되면은 이제 아예 소리도 안 나오겠죠. 아예 소리도 안 나겠죠. 그런데 그 피해자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은 나도 용서를 해주겠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고 그에 해방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가 계속 공격해 오면 더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나도 용서하고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그걸 못 얻도록 그냥 책을 내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 아닌 편 가려가지고 저런 성추행 피해가 있어도 무조건 공격하는 거죠. 저는 피해자가 용서를 말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유대인들이 용서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인. 사람은 한번 죽으면은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살인. 또 하나는 명예훼손. 명예가 한번 떨어지면은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이 피해자를 오히려 뭐 꽃뱀이니 뭐 온갖 욕을 다 어제 했어요. 기자회견 이후에도 네. 그냥 온갖 계속 욕을 하고 뭐 고발한다는 등 뭐 협작군이니 뭐 저렇게 당했는데도 용서를 얘기했어요. 굉장히 큰 용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지금도 꾸물거리는 게 좀 아주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빨리 확실한 대책을 좀 내놔야죠. 그래서 피해자한테 다시금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사과를 가짜 사과가 아니라 통렬한 반성 그리고 후속 조치 이거를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되고 저는 대통령도 한 번 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오히려 2차 가해에 지금 앞장선 측면도 있어요. 당헌 개정할 때 그건 못하게 했어요. 막았어야죠. 네. 그럼요. 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말로 연못 구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서울시에 저쪽에서 승리하면은 박원순 기념관, 박원순 추모관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박영선이가 네. 서울시장이 되면은 광화문에 박원순 동상을 세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사이에. 아마 속옷 입고 영웅으로 속옷 입고 이 있는 시대의 동상. 성인으로 둔갑을 시킬 가능성이 이 농후한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 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이 서울시장 선거가 주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또 여러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박원순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피해자를 더 이상 붙들지 말고 놓아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진정한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위안부라든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을 요구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진정한 사과를 해달라는 그 요구 아닙니까? 그것을 일본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